그 월급에 잠이 와? 네,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네, 머니스토리 TV 뭉치 양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옆에서 꼰지락거리는 꼰대 김강주입니다. 연말도 되고 이제 연초도 되고 그런 시점에 이제 방송이 진행될 것 같은데 올해 연말은 다른 해도 대체로 그랬지만 최근 들어서 네. 캐롤송이 많이 없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음원 저작권 이런 문제도 있고 네. 함부로 못 틀죠. 아, 이제 그래? 그런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음원 저작권 때문에 아. 함부로 아무 곳에서는 못 틀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캐롤이 안 옛날에는 들리는구나. 개발에 소발에 다 틀었거든. 아. 뭐 이렇게 레코더상에도 틀었고 옆에 불빵집에서도 틀었고 가게 가게에서 틀었고 지나는 사람도 라디오 들고 다니면서 틀었고 했는데 그렇지. 지금은 그런 것들이 음원 저작권 때문에 못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요즘 이제 연합 카드 이런 그 SNS로 뭐 통 날라오는 거 있죠. 네. 거기도 보면 대체로 이렇게 캐롤송이 없어요. 하면 뭐 좋은 말, 그죠? 또 웬 또 다른 또 재밌는 동영상 이런 것들이 많이 실려 있죠. 그러면 꼰대가 그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캐롤 한 개 만들어서 배포하죠. 네? 아, 꼰대송. 네. 꼰대송. 꼰대 오너라, 산타 오너라. 좋다. 꼼지락거린다. 꼼지락거린다. 꼰대도 하다. 니도 꼼지락거리라. 근데 캐롤송 우리가 참 네. 요즘 많이 못 듣게도 이제 간혹 듣긴 하잖아요. 그죠? 듣긴 하는데 캐롤송이 참 이렇게 왠지 캐롤송을 들으면 행복해요. 그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가벼운 행복, 그렇죠. 그죠? 뭔가 충만해지는 행복, 이런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게 참 캐롤송 누가 만들었나요? 참 잘 만들었어, 그죠? 그러니까 캐롤 외국이죠, 외국. 그래서 오늘도 외국어로 적힌 상품 한개 보죠. ELS 중위험 중수익 대표 ELS 이 상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ELS가 네. 어느 때부터 엄청 각광을 받았어요. 그렇죠. ELS 이제는 ELS가 뭔지 몰라도 ELS를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뭔지는 몰라도. 근데 들어보시고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또 태반해요. 안 해보면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 이제 저금리고 주식은 뭐 이 모양 있고 박스권이고 부동산도 뭐 수도권은 뭐 지방이나 수도권이나 좀 명암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부동산도 좀 진책이고 그러니까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은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정권사에서 ELS를 주구장창 3년 동안 이제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 하셔서 아니면 잘못 가입을 하셔서 손실을 보시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ELS를 뭐 구조화 정권 이렇게 부르는데요. 기본적으로 자산의 약 90% 정도는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고요. 나머지 10% 정도를 이제 옵션 상품, 파생 상품 이쪽을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를 만드는 걸 이제 우리는 ELS라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 방송에 보시면 뭐 ELS에 대해서 방송을 다룬 내용이 있으니까요. 기본적인 것들은 그 부분들을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게 마이너스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즉 ELS에는 기초 종목이 있는데 꼰대 씨 뭐 할 얘기 있으신가요? 없어요. 저를 딱 보고 옆에서 보시는 게 내 할 말이 할 건데 니 계속 떠드네? 이런 표정이신데? 우리는 이제 네. 우리 뭉치 씨가 너무 이야기를 잘하는 것은 못 보기 때문에 너무 이야기를 잘한다 싶으면 그걸 또 깨방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들어갑니다. 아직까지는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계속 해봐요. 그래서 이 기초 종목이 있는데 기초 종목이 이제 지수를 추정하면 그 지수형이라고 부르고요. 개별적인 주식 종목을 추정하면 종목형이라고 부릅니다. 상대적으로 지수형은 좀 안정적인 것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종목형 같은 경우는 지수보다는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그 위험도 높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후자죠. 종목형이 최근에 이제 마이너스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뭐 저희 회사 옆에 한전부지가 현대차에 엄청난 규모로 팔렸죠. 현대차에 예. 밀렸죠. 예, 현대차가 밀어붙지. 한전부지를 10조에 이수를 해버리는 이슈로 인해서 단기간에 현대차 주가 22만 하던 게 15만 원으로 즉 30%가 폭락해버렸어요. 단기간에. 예. 2달 만에 그것도. 네.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를 편입했던 ELS들이 이제 마이너스가 발생되는 거죠. 즉 30%만 하락하지 않으면 뭐 연 12% 주겠다 이렇게 조금 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마이너스가 발생되면서 즉 종목들이 급락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손실 구간이 진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제 ELS를 네.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네. ELS는 마이너스라고 해서 손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구간이 정해져 있어서 어느 정도의 구간까지의 마이너스는 사실은 관계가 없죠. 네. 관계가 없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그 한계를 초과해버리면 그렇지. 그 아래로 마이너스가 확장이 커져버리면 또 이제 손실 가능성이 손실이 되거나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맞죠. 근데 그러면 이 ELS를 가입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투자자죠, 투자. 내가 연 기대 수익을 연 10% 이상 기대되는데 리스크 없이 투자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 리스크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일정 수준 하락함으로 인해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남으로 인해서 손실이 확정되는 경우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예.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그러니까 물론 예에서도 네. 손실을 보지 않는 원금 보장액도 있어요, 그죠? 근데 원금 보장으로 끝날 확률이 지독실이 높다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원금 보장에 이래서는 되도록 하시지 마시라고. 예, 그래서 그럴 네. 바에 차라리 은행에 두는 게 낫다는 거. 그렇죠. 그죠? 예. 대부분 원금 보장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은행은 반드시 원금 이상을 줘요. 네. 그죠? 1%라도. 그런데 원금 보장형 예에서는 1년, 2년, 3년을 처박아 놔도 원금밖에 안 될 확률이 꽤 높다는 거. 그죠? 최근에는 뭐 연 2% 정도 보장해주는 상품들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걸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기초 종목이 하락해서 손실 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처음부터 가입을 잘 하셔야 돼요. 예. 자, 많은 분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분산 투자, 이런 걸 뭐 수도 없이 많이 듣죠. 근데 정작 뭐 펀드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나오면 분산 투자를 잘 해요. 쪼개서 한단 말인 거죠. 근데 대부분 분들이 뭐냐면 이 ELS를 가입을 할 때는 분산 투자를 안 해요. 이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분산 시자가 네. 분산 투자라는 것이 사실은 이론은 맞는데 또 그렇게 쉬워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하다 그렇죠. 보면 반찬도 그래. 편식하는 애들 보면 그죠? 편식하는 이 친구들을 네. 편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네, 네. 자꾸 잔소리 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조금 달라지는데 왜냐면 이게 편식이 쉽거든. 그렇지. 반찬 하나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게 쉽거든. 네. 먹는 것도 편하고. 근데 네. 이건 먹고 저건 먹고 저건 먹고 이거 먹고 하려면 이게 괜찮아. 그러니까 투자도 마찬가지거든.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어느 한 종목이 되게 오른다 하면 되게 좋아 보인다 하면 거기에 그냥 내 돈을 다 박으면 크게 벌 것 같아. 그렇지. 그죠? 구태여 크게 좋아 보이지 지금 당장에 크게 좋아 보이지 않는 곳에 내 알토란 같은 돈을 둘 마음이 떨어지는 거지. 그렇지. 그죠? 근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좋지 않더라도 다음에 좋을 수 있고 지금 각광을 받는 거라도 내년에 곤두박질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분산 투자를 이야기하는데 막상 돈을 가지고 딱 돈을 대려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을 반절을 나누고 또 뭐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을 심지어 나누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ELS를 이게 이제 매주마다 새로운 상품들이 나오니까 그 상품만 보고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상품들이 매주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ELS도 분산 투자를 해야 돼요. 뭐 쉽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1,000만 원 있으면 그냥 1,000만 원 가입을 하세요, ELS를.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그 기초 종목이 잘못돼 버리면 마이너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1,000만 원도 쪼개요. 쉽게 말하면 100만짜리를 10개 가입하면 되잖아요. 다른 것들을 섞어서. 예. 펀드 할 때는 그렇게 잘 하시면서 ELS 하실 때는 그 생각을 전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분들이. 그래서 저는 ELS 분산 투자하시는 분들 못 봤어요. 대부분 분들이 예를 들면 1,0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 가입을 해. 그리고 그게 만기가 되거나 조기 상환이 되면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또 재투자를 해. 즉 순차적인 투자만을
하시더라 이거죠. 예. 근데 사람들이 첫째 네. 이런 것을 ELS도 분산 투자할 수 있다,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상품 구조를 가진 게 있다, 이런 걸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이렇게 가입하는 게 나름대로 이제 분산인 건데 그쪽 ELS를 쪼개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LS가 지금 일정 구간 박스권을 벗어나면 마이너스가 구간이 진입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ELS도 분산을 한다. 즉 여러 개 가입한다. 즉 그렇죠. 그리고 1,000만 원 있으면 예를 들면 1,0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을 한꺼번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첫째 주에 200만 원, 둘째 주에 200만 원, 셋째 주에 200만 원. 예. 즉 이런 식으로 분산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네. 보통 이제 ELS 만기가 한 3년 되잖아요. 네. 3년 되면 우리가 1,000만 원짜리를 5개로 쪼개서 이제 순차적으로 또 이제 타이밍도 좀 달리해서 시작하는 가입하는 이렇게 해서 한 5개로 쪼개서 하면 200, 200, 200 5개인데 이 200, 200 5개 중에 하나가 불행하게도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네, 손해 볼 수 있는데 나머지 4개에서 그렇지. 또 이익을 가지고 있다면 그 총 1,000만 원의 총 투자액 1,000만 원에 대한 평균이 평균은 원금 이상일 수도 있다는 거. 이게 이제 ELS 역시도 분산 투자가 좋다는 그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죠? 5개를 가입을 했는데 예를 들면 한두 개 정도가 망가진 거지. 3년 대 시점에 마이너스 3, 40%가 된 거예요. 확정 수익이 된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데미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3개에서 수익을 봤잖아요. 나머지 3개가 수익이 3년 동안에 본 게 연 10% 곱하기 3하면 30%, 30%씩 각각 받기 때문에 그 수익이 난 부분과 상쇄가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원금 보장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금리 대안으로서 ELS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ELS 이제 원금 비보장행을 하실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과 시간을 분산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자, 생각이 듭니다. ELS도 아까 네.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 우리 뭉치 씨가 좀 설명해줬지만 네. 사람들은 또 ELS라고 하면 이런 의문도 가질 것 같아요. ELS는 일정 구간 손실을 봐도 30%까지 심지어 네. 손실을 봐도 내한테는 오히려 이익으로 돌려줄 수 있는 구조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30% 가까이나 이익을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한테 이익을 돌려줄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 이런 또 궁금증들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뭉치 씨가 간단히 설명했지만 네. 그것을 또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네. 그래서 이 ELS는 첫째는 ELS에 들어가는 그 자금이 100원이라고 하면 100원의 대부분을 원금이 보장되는 쪽에 예를 채권이라든지 이런 쪽을 상당 부분 가져가요. 네. 가져가고 나머지 그죠?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해당 기간 동안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운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채권이라든지 안전 자산에 투자하는 비중과 또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비중을 조금씩 달리 가는 것이 달리 감으로써 어떤 여러 가지 또 상품 구조, 예를 들어서 상품 구조 또 수익, 리턴 구조가 다른 이런 상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궁금증이 해소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저는 증권사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시장이 좋을 때는 수익이 시장이 좋을 때는 대부분 종목형 ELS를 많이 팔아요, 얘네들이. 시장이 좋으니까. 맞죠? 수익도 좋으니까. 자, 종목형 ELS라고 하면 네. 현대자동차 대 삼성전자 네. 이렇게 이제 이런 구조로 가져가는 그렇죠. 것을 이야기하는 기초 겁니다. 종목이 종목으로 구성을 가져가는데 반대로 시장이 빠지잖아요. 지금 시장이 빠질 때는 이 종목형이 이제 마이너스 손실 구간이 진입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정적인 인식이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는 얘네들이 뭐냐면 지수형 ELS를 또 권장해요. 왜냐하면 안전적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마케팅을 합니다. 근데 근데 지수형 ELS라고 하는 것은 뭐 코스피 지수 그죠? 네. 코스피 지수가 얼마일 때 뭐 얼마 하락할 때 이런 것들을 그렇죠. 연계시킬 때를 네. 지수형 ELS 상품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보신다면 반대로 가는 게 맞아요. 반대로. 즉 시장이 좋을 때는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받을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수형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할 거고요. 반대로 지금 시장이 많이 빠질 경우에는 많이 빠졌잖아요. 조정이 많이 됐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종목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세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증권사에서는 시장이 편성해서 마케팅을 하지 않습니까? 좋을 때는 좋다고 좋은 것만 얘기하고 안 좋을 때는 안전에 가인다고 얘기하니까 항상 반대로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증권사 반대로 가시는 게 맞아요. 예. 빠질 때는 종목콩이 더 유리할 거고요. 올랐을 때는 지수익이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이다. 이 포인트를 가지고 ELS를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네. 증권사의 우리가 청개구리 전략, 그렇지. 청개구리 전략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그죠? 예, 청개구리. 왜냐하면 네. 일반인들은 말 그대로 일반인들이거든. 증권사 객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죽을 쓰든 간에 결과적으로 죽을 쓰든 간에 그래도 그 사람은 맨날 투자 이야기하고 뭐 상품 이야기하고 주식 이야기하고 하니까 그분들하고 맞짱을 이렇게 그 상담을 하다 보면 당연히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이 안 되고 이반인이 아, 일반인 안 되고 일반인이. 이반인이 돼야지. 일반인. 이게 일반 잘안 되네. 예. 일반인이 아니고 이반이 돼. 이반. 그죠? 예, 주류의 그렇지. 청개구리 전략. 이반하는 청개구리 전략. 그러니까 꼭 청개구리 전략이 반드시 위인하다, 이긴다 이 말이 아니라 어떤 판매인의 그 말을 그 설명을 한번 역발상으로 한번 뒤집어 사실 투자는 어떤 누구가 추천하고 어떤 누구가 권유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투자자의 책임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다 뒤집어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증권사 가면 은행도 마찬가지고 뭐 대출도 마찬가지고 특히 증권회사에서 펀드 하나 ELS 하나 가입하려고 한번 해봐봐요. 아, 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예, 잉크에 볼펜에 잉크가 다 닳아질 정도로 심지어 그렇지. 써야 돼. 근데 그렇게 쓰는 것을 읽어보고 씁니까? 못 읽어요. 그 읽어보고 쓰면요. 상품 하나 가입하는데 하루로도 부족해요. 또 질문하고 의문 해소하고 가입하려면 결국 가입 못 할 수도 있어요. 겁이 나서. 그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무조건 써요. 무조건 사인해. 무조건 사인. 근데 무조건 사인하는 그 결과가 전부 이게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이거 사인하는 거. 이거 사인하는 거.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예, 항상 그 판매인의 이야기를 뒤집어 볼 수 있는 한번 그 반대로 해석하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청개구리, 그죠? 역발상 이런 것들, 이런 태도를 같이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런 상품도 나왔어요. 보통 ELS는 이제 목돈을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목돈을 투자해서 일정 기간을 이제 투자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적립시가 안 된다 이거죠. 펀드처럼. 근데 최근에 ELS 펀드가 출시가 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존 펀드와 동일하게 적립식으로도 소액으로도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그 재밌네.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혹시라도 내가 소액인데 ELS 같은 경우를 뭐 어떤 기간 동안 목돈을 할 수 없으신 분들은 뭐 소액으로 한번 경험을 해보실 분들은 ELS 펀드가 요즘 최근에 출시됐으니까 네. 뭐 그런 부분들 뭐 소액으로 한 번씩 하시면서 하면 조금 좀 안정적이면서 갈 수 있지는 수다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ELS는 네.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죠? 네. ELS가 이해를 해야 돼. 이런 말로 들리네, 우리가 계속 하니까. ELS 이해해야 돼. 이런 말로 들리는데, 이렇게 ELS가 사실은 단순한 상품은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한 종목에 투자를 하면 뭐 수익이 생기면 버는 거고, 이러면 꼴른 거고, 그렇게만 이해하다가, 또 두 종목을 섞어가지고 매칭을 시키면서 이거는 마이너스가 나도 나는 또 이익을 생길 수 있대. 이것은 굉장히 사실은 옵션들이 많이 걸려있는 상품이거든요. 자, 그리고 그런 이해가 좀 필요하실 거고요. 제가 방금 할 얘기 있었는데 까먹었어. 자, 이제 술병이 터졌어. 뭐 이렇게 뭉치가 술병이 터져가지고 네. 이게 뭉치의 술병이 터지면 그래도 이건 양호한 거예요. 뭐 그냥 뭐 도통 조기 치매 증상이 생기기도 하는데 하여간 이 ELS는 이해가 필요하다 그죠. 이게 내가 어느 정도 손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투자라는 것이 다 지금 생각났다. 지금 이제 자 돌아온 뭉치 뭉치의 멘트 듣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투자에서 중요한 거는 세후 수익률이거든요. 실질적인 세금을 떼고 나면 받는 수익률이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ELS가 세금을 떼죠. 세금을 떼기 때문에 15.4% 세금을 뗍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ELS가 이제 3년 만기로 보통 가져가는데 조기 상환이 안 되면 3년에 한꺼번에 수익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즉 조기 상환이 안 되면 예를 들면 연 10% 정도 수익을 매년 주는 상품인데 조기 상환이 안 돼서 3년 시점에 한꺼번에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30% 수익을 한꺼번에 받겠죠. 그러면 그때
최종적으로 수익이 다 잡힙니다. 음. 그러면 그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이거죠. 네. 그래서 2천만 원까지 금융종합과세가 낮아지는데 2천만 원을 한꺼번에 이상의 수익이 3년째 몰려서 종합과세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하나 유념하셔서 ELS를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이 같습니다. 방송 들으시는 네. 분들은 해당 없어요, 대체로. 아니에요, 있어요. 해당 없는데 부모님들이 해당될 수 있어, 그죠? 부모님들 돈을 대신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나 이렇게 부모님들을 코칭해주는, 자문해주는 보통 자녀들한테 자문을 많이 받잖아요. 네네. 예,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2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월급이 2천만 원 이상이면 해당된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죠? 그 해에 금융이자 소득. 그죠? 배당 소득까지 다 포함한 그런 것들이 2천만 원 이상이 돼야 되니까 야 쉽지가 않죠. 그래서 ELS는 그 아까 말씀드린 시점에 대한 분산도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그 세금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자, ELS는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뭉치 씨가 이야기할 때 조기 상한 이야기도 이제 3년을 기본적으로 만기로 하고 6개월마다 어떤 옵션에 도달하면 6개월마다 상한을 해버리는 상한하고 다시 재가입이 되는 주로 자동적으로 그죠? 예,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한 번씩 틀어주면 이걸 중간중간 조기 상한을 통해서 틀어주면 이게 몰리지 않는데 그게 틀어주지 못하고 그냥 3년 동안에 나중에 만기에 한꺼번에 몰리면 큰 돈 같은 경우는 그죠? 예, 투자액이 큰 경우는 또 이제 종합 과세에 이제 그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야, 근데 나는 종합 과세에 좀 노출되면 좋겠어. 그죠? 노출되면 3년 내 조기 상한 없이 3년에 다 몰려도 괜찮겠어. 종합 과세하니까 생각나는 게 저는 종합 과자가 생각이 나요. 아, 종합 과자. 우리 애한테 꼬마한테 종합 야 세트. 선물 뭐 받고 싶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니까 과자 상자 얘기하더라고요. 어릴 때 우리 그런 거 많이 받았죠. 요즘은 그런 게 없죠. 그거를 이거 어디서 사야 되지 이거? 파는 데가 있나? 종합 과자. 종합 네. 선물 세트 이런 거. 근데 보통 명절 때 되면 아직도 종합 선물 세트 있잖아요. 뭐 치약 하나 들고 칫솔 뭐 네, 하나 네. 들고 뭐 이런 것도 그죠? 예, 그런데 진짜 그러네. 종합 과자 세트가 없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위험 중수익 ELS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리고 관심도 많은 것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분산과 시기에 대한 분산, 금액에 대한 분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줄이면서 관심 가질 필요는 있다. 그리고 잘 알고 가입을 하자. 맨날 모르니까 당한다. 그렇죠. 네. 자, 이해해서 이해가 가기 전에 꼭 이해를 하고 가자. 이해해서. 그죠? 네. 좀 이해가 된다. 그죠? 역시 꼰대. 예. 이해가 가기 전에 이해하고 가야 되는 펀드, 그죠? 상품 이해를 했어. 뭐 추가적으로 뭐 궁금하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기 그 일에서 관련돼서 뭐 손실이 보신 분들 있으시다면 저희 머니스토리.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간략하게 메모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스토리 TV 유사 상표를 주의하세요. 네, 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